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자, 오늘 프린트물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순서를 한번 보시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거를 양도차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인정이 되는데 필요경비 인정되는데 상속세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양도차익에서 이제 뭐 차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이거를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고,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됐죠? 이거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첫 번째 과세표준 순서 암기하라고 했죠.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래서 이 과세표준 순서 암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주의해라? 질문에 주의해라. 양도 차익을 묻는 건지, 양도소득 금액을 묻는 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묻는 건지, 질문에 주의. 자, 그랬을 때 이제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있고 추계라는 게 있어서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질 거래가액으로 해되고, 기타의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순서가 매, 감, 기. 취득가액은 매, 감, 환, 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뭐 외워야 돼요? 추계 순서 외워야 되죠. 추계가액. 추계 결정 외울 때 첫 번째 순서다. 매감기, 매감환기 중 큰 금액 고르는 게 아니라 매감기 중에서 감정가액이 크더라도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매매 사례가액이 더 실질 거래가액에 가까운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 당시에만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했던 거, 세 번째 필요경비 항목. 응? 이 필요경비 항목을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양도 차익까지를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양도소득 금액을 공부해야 되는데, 양도소득 금액은 결국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양도소득 금액은 어디에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정말 올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계산 문제로도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실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인데, 자,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은요, 양도세 모든 재산을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양도세 대상 자산을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 공제 대상은요, 자, 첫 번째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뭐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절대 중요할 거, 분양권 안 돼요.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서로 별개의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시 조합원 입주권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두 번째, 보유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이 된다? 3년 이상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공제 배제된대요. 자, 뭐 안 돼요? 미등기 양도 안 되죠? 미등기 자산 양도 안 돼요. 두 번째, 승계 조합원의 입주권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승계 조합원의 입주권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안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인 자들 안 돼요. 네 번째, 국외자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국내 자산만 가능합니다. 국외자산 양도는 불가능해요. 아셨죠? 이렇게. 공제 배제. 그렇다면 네 번째, 공제액인데요. 이 공제액은, 자, 중요한 거,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제율도 중요하지만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준가액은 양도 차익이다라는 거. 요게 더 중요해요. 원래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4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동그라미 4번이에요. 기억본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다음에 공제율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양도 차익의 다음에 공제율이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경우에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양도 차익의 공제율인데, 자, 이 공제율이 보면 3년 이상 6%에다가 15년 이하 30%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3년이면 6%고 매년 2%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5년이면 30% 한도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9구단 중 2단 외우면 되네. 9구단 중 2단. 응? 9구단 중 2단 외우면 돼요. 2단. 2316, 2316, 248, 250, 응? 262 이렇게. 그래서 최대 15년까지 30%까지 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인데 과세가 되는 경우는 결국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결국 고가주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참고 보실래요? 참고.
보시면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한다. 과세됐는데 단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좀 적어 두실래요? 여러분들 보유기간은 취득일서부터 양도일까지고요. 거주기간은 전입일서부터예요. 거주기간은 전입일서부터 전출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잘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세요. 공제율은 자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인데, 자, 이 공제율이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 보유기간 곱하기 4%예요. 그런데 40% 한도로 하는 거고, 아셨죠? 그 다음에 거주기간 곱하기 4%예요. 역시 40% 한도로 하는 거고, 총 80% 한도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자, 이걸 본다면 이때는 각각 4단씩이지, 4단씩.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를 해놨어요. 예제를 볼게요. 사례. 자, 보시면 보유기간이 있고 거주기간인데 보유기간이 2년이에요. 거주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다면 장특 공제율은 안 되죠? 왜냐면 왜 안 되죠? 최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만 장특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5년인데 거주기간이 없대요. 그러면 장특 공제율은 어떻게 되죠? 이때는 거주를 못했잖아요. 거주를 못했으니까 그냥 5년 곱하기 2% 해서 10%만 되면 되겠죠. 아셨죠? 여러분들 되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유기간이 5년인데 거주기간 1년이야. 역시 똑같아. 이거는 2년 거주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5년 곱하기 2%에 대한 10%만 해주면 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자, 만약에 5년이에요. 거주기간이 2년이에요. 이제 2년 만족했네. 그럼 이게 4단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보유에 따른 5년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되고 20%가 되고, 거주기간은 3년을 거주 못했으니까 그냥 20%만 되면 되겠죠. 그렇죠? 2년 거주기간 곱하기 4%. 그래서 거주기간 4% 하니까 어떻게 돼요? 8% 하면 28%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아셨죠? 자, 보유기간이 10년이고 거주기간이 5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보유액에 대한 것은 10년 곱하기 4% 하면 40%가 되겠고, 자, 거주에 대한 거 5년 곱하기 4% 하면 20%가 되니까 이때는 60%가 되겠다. 그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년이고 여기가 똑같이 5년이래요. 자, 그러면 보유기간은 원래는 12년 곱하기 4%라면 48%가 돼야 되는데 40%를 한도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최대 10년까지인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5년 곱하기 4% 하니까 20%니까 이것도 역시 60%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이거를 모르면 계산 문제를 못 푸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올해 뭐 앞으로 배운다기보다도 앞으로 뭐 당연히 또 배우겠죠. 당연히 뭐 세네 번, 대여섯 번 계속해서 설명이 되겠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먼저 가놓고 가면 쉬워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달, 12월 달 강의 어떤 핵심 중에서 취득세 세율은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취득세 세율 꼭 외우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부유 특별공제 계산 과정 요것만 11월 달, 12월 달은 이 두 가지만 알고 가면 성공적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장기부유 특별공제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례 보세요. OX 한번 볼까요? OX. 자, OX.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땡이죠? 땡. 왜 땡이에요? 여러분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권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니라고요. 아셨죠? 토지, 건물 입주권이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자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가액의 공제율을 곱하기 계산한다. 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장특은 우리가 핵심은 공제율을 핵심으로 배웠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을 정하는데 그 공제율은 양도가액의 공제율이 아니라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다. 요게 더 핵심이라는 거. 문제가 나오면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고 올해는 정말 안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예,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우리 책에서 527페이지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페이지 528페이지고요. 여러분들 528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돼요. 이제는 양도소득 금액까지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까지 구했으니 양도소득 과세 표준까지 구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럼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어디에서?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본공제만 하면 돼요. 근데 기본공제는 너무나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우리 페이지 528페이지고요. 자, 1번 그 의 보시면 뭐 형평성과 면세점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제 대상은 미등기 양도자를 제한 모든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 공제 대상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 자, 공제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공제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 해줘요. 토지, 건물, 입주권 필요 없어. 그냥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다 해줘요. 보유기간도요. 그냥 샀다가 바로 팔아도 기본 공제는 해줍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는 공제 배제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좀 이따가 바로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공제는 개인별, 소득별 연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별이다. 소득별. 기본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별이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해 볼까요?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었죠?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은 가능해도 지역권은 제외되라.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곳에 하나 한다. 그죠? 자, 이에 비해서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게 뭐가 있죠?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거. 자, 첫 번째. 영업권과 이축권이 있는데 이런 영업권과 이축권은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었어요. 종합소득세의 기타 소득이었다고. 하지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이축권은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이 있고 파생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별이라 함은 요렇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소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소득별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기본 공제가 여기서 250 그래서 750만 원을 총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득별이니까.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토지, 건물, 분양권, 주식 있는데 만약에 600, 250, 100, 200 이게 소득 금액이라면 이때 기본 공제는 여기 합쳐서 250이 250 한도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식은 200밖에 없으니까 250을 한도로 하지만 여기서는 200밖에 못 받겠죠.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기본 공제 250은 최대 250까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250을 소득이 200만 원밖에 없으니 200만 원밖에 없으니까 200만 원에 못 받은 250만 원은 다른 자산에 다른 소득에서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소득별로 250이야. 그리고 올해 못 받은 250만 원은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매년이야. 매년. 아셨죠? 그래서 올해 뭐 200이어서 뭐 공제를 50을 못 받았어. 그럼 이거 나중에 2월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50을 올해 못 받았으면 이게 누적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고 그냥 올해 250 못 받았으면 그냥 끝. 그냥 매년 250 다시 1월 1일 되면 다시 250 채워져. 12월 30일 되면 250이 없어져. 아셨죠? 그렇게 된다라는. 이걸 우리는 소득별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늘 기본 공제에서는 이 소득별이라고 하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등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소득별
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걸 다시 중구분으로 해보면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이 세 가지의 세금으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다시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가 서로 별개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거를 우리는 소득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 자, 여러분들이 올해 이 5가지를 양도했어요. 그랬을 때 등기되고 등기 안 됐어요. 건물 B는 미등기 건물이에요. 분양권이나 주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이죠. 자, 보유기간은 3년이고 1년이고 5년이고 자, 1년이고 3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순차로 양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순차로 양도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얘네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 토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능해요, 안 해요? 안 됩니다. 가능해요, 안 해요? 안 돼요. 가능해요, 안 해요? 안 되죠. 자, 왜 그럴까? 여러분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만 가능해. 토지 건물 입주권만 가능해. 분양권 안 돼요. 주식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된 것이어야 돼요. 등기된 것이라 되니까 안 된다고요. 미등기 자산, 미등기 건물 안 된다고요. 그 중에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 안 된다고요. 아셨죠? 다시 한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보유 등기가 되어야 되고 보유기 3년 이상인 것만 가능해. 분양권 주식 안 돼요. 미등기 안 돼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거 안 돼요. 얘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이지만 등기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별이에요. 자산별. 그래서 한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자산별로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별이었어요. 아셨죠? 자, 이에 비해서 기본공제예요. 기본공제인데 기본공제는 토지 돼요? 돼요? 건물 돼요? 네, 건물 B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미등기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권 돼요? 주식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기본공제는 되는데 여기서 250 여기서 250이다.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무슨 별이에요? 소득별. 이게 엄청난 큰 차이라는 거. 얼마를 해줄까도 좋지만 얼마를 해줄까도 중요하지만 장특인지 기본공제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올해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 관련된 특히 장특에 대한 문제가 정말 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하셨죠?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가장 핵심적인 장특 요것만 좀 이해를 하고 가도 정말 성공적이니까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본 공제. 그래서 소득별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셨죠? 그래서 소득별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제가 3페이지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의 비교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공제 배제하는 거 좀 이따 볼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OX 문제 한번 볼까요? OX 문제 보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자산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도자산별이라고 하는 거 틀렸죠? 기본공제는 자산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다? 소득별이다 라는 겁니다. 소득별. 여기서 소득별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하나의 소득으로,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이거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본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안 나오고 여기에서 뭐 양도 차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좀 어렵다기보다는 굳이 이번 단계에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양도세 세율 여기서부터 신고 납부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